자, 그래서 이런 머티리얼이란 거를 이제 우리가 재료잖아요, 그죠? 재료 하는데 우리 전기전자공학부에 이제 7개 분야가 있는데 7개 분야에서 반도체 파트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파트가 바로 재료에 관계되는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이란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자기장이 있다. 지난번에 전기장이 있다. 그랬을 때 얘가 물질이 있으면 전기장 어떻게 바뀔까? 라는 걸 바운더리, 이 계면에서 어떻게 바뀌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배울 때 D 필드, 그러니까 D 필드가 매질이 있을 때 일렉트릭 플러스 덴시티 이런 매질이 두 개가 있을 때, 뭐 세 개가 있을 때, 뭐 D2, D1, D3가 있으면 여기에 D1의 노멀 방향, D2의 노멀 방향, D3의 노멀 방향은 다 같았습니다. 이게 같았고 여기에 이제 E1, E2, E3가 있을 때 여기에 E의 1 탄젠셜 방향, E의 2 탄젠셜 방향, E3의 탄젠셜 방향이 다 같았습니다. 이게 기억나죠? 그죠? 요 연속 그 매질의 그 경계면에서 이게 노멀한 방향의 성분하고 탄젠셜 방향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이게 매질을 지날 때 전기장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벡터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요 속에 그 이 매질이라는 거를 이제 애톰이 보면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가 돌고 있다. 그랬을 때 전기장을 걸면 그 평균 위치가 플러스는 전기장 방향에 대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요 중심은 마이너스 이동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작은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매질의 존재를 얘기했고요. 지금은 자기장도 이 똑같은 방향을 제가 방금 다이폴 모멘트란 걸 얘기를 해서 이런 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 의해서 이런 D 필드 할 때 우리 이렇게 했었죠. D는 입실론 제로 E에 플러스 P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하게 마그네틱 필드는 뮤 제로의 H 플러스의 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각자 이거를 이제 앞서 대칭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T는 이제 입실론 제로의 4E의 2로 표현해서 이제 2P다라고 해서 똑같이 이 E가 1보다 파라일렉트릭이라는 걸로 우리가 제가 언급을 안 했었지만 오늘 그 파라 마그네틱을 배웠으니까 일렉트릭 필드에서도 폴라리제이션이 일렉트릭 필드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파라일렉트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보면 일렉트릭 필드에도 이 폴라리제이션 P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걸어준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이제 히스테리시스가 있다, 비선형이다 하는 거를 파라 일렉트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이로 일렉트릭이라고 있거든요. 파이로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한번 그 페로 일렉트릭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비선형 메모리 쓰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반응하는 물질처럼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도 이제 노멀 성분하고 이제 탄젠시 성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그런 1번, 2번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율을 뮤1, 뮤2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 위에 이제 다이폴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 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쓸 때 우리가 다이버전스 DS 이런 걸 썼었거든요. 클로즈드 서피스에서 S에 쓸 때 여기 이 속에 들어있는 차지 인클로즈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계면을 했을 때 여기에 차지가 없는 네트 차지가 없는 그런 생각해서 요 사이에 한 바퀴 돌렸을 때 요 그 노멀한 방향 이 부분이 합치면 0이다라고 해서 이게 노멀 방향에 이걸 썼었는데 똑같이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 B는 0이다라는 거는 항상 n에서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 필드를 일정한 클로즈 서피스에서 다 더하면 하게 되면 얘도 0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경계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그 폐곡면이 그리는 표면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실린더를 하나 좀 해서 요 1과 2 매질을 통과하는 이런 그 캔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캔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단면적이 델타 S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이제 표면의 수직이잖아요, 그죠? 면적 벡터가 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자기장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방향하고 그다음에 이 방향에서 이렇게 B의 1인데 이것을 B의 1 탄젠셜 방향하고 B의 1 노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이 표면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B의 2의 탄젠셜 방향하고 그다음 B의 2의 노멀 방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포인트에서 보면 이 탄젠셜 방향으로 이렇게 곱을 하면 이 B필드하고 면적 법선 벡터가 이제 같은 방향일 것만 살아났는데 여러분 옆면은 0으로 가죠, 그죠? 면적이 옆면은 요 옆면은 이걸 굉장히 줄이면 서피스에서만 바운더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면적이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뭐 옆면에 대한 D에 대해서 DS는 이 DS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옆면에서의 기여는 0이 되고 표면 성분의 수직인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D의 1n 노멀 성분은 요 면적에 대해서 같은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B 1n 델타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B 2n은 이 방향인데 들어가는 방향인데 요 면적 법선 벡터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이게 면적에 대한 그 법선 벡터 방향은 이 볼륨이 팽창하는 방향. 그러니까 밑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0도 되니까 이 인테그랄 델타의 S의 B의 DS는 얘가 0인데 이제 옆면이 쭉 이렇게 높이가 0으로 수렴할 때 얘는 B의 1n의 델타 S가 플러스고요. 이거는 이고 밑에는 B 2n의 델타 S다. 라고 해서 B1n 마이너스 B2n은 델타 S니까 얘가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B의 노멀 성분은 연속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매질이 있다 하더라도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B 필드는 수직 성분이 그 표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얘가 연속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탄젠션 성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보다 탄젠 성분은 이제 이거 그림을 이제 일과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뮤1과 뮤2가 매질이 있는데 탄젠 성분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식을 이것으면 됩니다. 암페어 법칙 H의 벡터에 대해서 DL은 L을 한 바퀴 돌았을 때 하면 죽을 것 같겠다. 어? 고문이겠다. 친해줄 걸 왜 못 들었어? 친해줄 거 먼저 들어야지. 응? 소리가 누구 소리인데 지금 예, 소리 지금 마이크 켜졌는 것 같습니다. 자, H의 그 했는 요 I의 인클로즈 되잖아요, 그죠? 요 안에 여기에 루프를 돌렸을 때 이걸 왜 루프를 돌린 거 하냐면 위에 일렉트릭 필드도 이 루프를 돌린 걸 이용해서 탄젠션 성분을 썼었거든요. 그때 이때는 컬 E는 한 바퀴 돌렸을 때 0이다. 얘를 가지고 시간이 변하지 않는 걸 이용했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걸 보면 HDL은 컬 H는 DS는 J의 DS다. 이렇게 이제 이 스톡스 티어렘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 H가 J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보면 한 바퀴 돌렸을 때 루프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뭐냐면 이렇게 루프를 생각하는데 이런 루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루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루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방향 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H 필드를 이제 이걸 하긴 이건 H가 나오니까 이제 H를 나누는 거죠. H를 이렇게 있으면 H1은 H1 탄젠셜과 H1 노멀 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H2도 H2의 탄젠 성분과 H2의 노멀 성분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생각해보면 요 높이 방향은 H2N이나 H1N 얘는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H2N, H1N 하고 나눠질 텐데 요 두께가 0으로 가까이 가죠, 얘는. 가까이니까 노멀 방향의 성분은 요 루프에 대해서 매적을 취했을 때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탄젠 성분만 여기 보면 H1T 여기 보면 H에 대해서 DL이니까 얘는 폭을 여기 이걸 폭을 제가 델타 W로 표현할게요. 델타 W가 되고 요 길이가 그 밑에는 그 반대 방향이 루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2T는 오른쪽 이 방향인데 요 루프 DL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요 밑에는 H2T의 델타 W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보면 요래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속에 있는 커런트잖아요, 그죠? 커런트니까 이건 서피스 커런트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 값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여기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커런트가 있다면 H1T 마이너스 H2T의 델타 W 한 개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정의했을 때 K에 대해서 델타 W다. 단위 폭닥 흘러가는 전류 이 방향이 이제 바로 K 델타 W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거는 H1T 마이너스 A2T는 K다. 라는데 K는 1에서 2를 이렇게 루프로 손을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벡터를 K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H1T 마이너스 H2T인데 얘는 이제 알겠지만 뮤1분의 B의 1T가 되고요. 얘는 2T의 뮤2 될 겁니다. 그래서 B의 2T 나누기 1T 1T 나누기 뮤1 마이너스 뮤2분의 B 2T 한 것이 K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BN하고 뮤N은 아까 0이 같았잖아요. 그죠? 같았으니까 요 노멀 성분은 요거, 탄젠 성분은 요거를 써서 우리가 B 필드하고 H 필드하고 어떤 매질을 지날 때 여러 개의 매질이 있어도 다 똑같이 되겠죠. 그죠? 여러 개 있을 때 여기에 사이에 있는 그 자기장에 대한 것을 표현하게 되고 이 자기장에 대한 탄젠 성분은 뭐냐면 흘러가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표면에 이 계면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여기에 2번 매질, 1번 매질이잖아요, 그죠? 여기 2번 매질, 1번 매질인데 쉽게 생각해서 요 H2T였습니다. 요 탄젠 성분이. 그 다음에 위로 원으로 갈 때 H1T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둘 사이 불연속이죠, 지금. 크기가. 요 사이 전류가 있다면. 그 뭐냐면 꽃표가 되어 있는데 이 꽃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는데 이 꽃표 방향으로 전류를 딱 이렇게 손으로 감았을 때 보면 손가락에 감는 방향이 있죠. 감는 방향이 H1T를 더해주는 방향입니까? 빼주는 방향입니까? 손으로 감았을 때. 뭐냐면 여기에 전류가 지면에 속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표면에 흐르고 있다. 그랬을 때 H2T에서 H1T로 갈 때 전류 흐르고 있다면 이 엄지손가락을 전류 흐르는 방향을 했을 때 그걸 감잖아요. 그죠? 감았을 때 이 손가락 4개가 H1을 더해줍니까? 빼줍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 밑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전계면을 지나갈 때 위에
그만큼 불연속적으로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다면 똑같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해주는 방향으로 혹은 빼주는 방향으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때, 저를 이렇게 그러네. 그럼 밑에 방향보다 위에가 작아야겠네. 미리 답을 알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면 실수를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이거를 이제 보면, 음, H1T, H2T잖아요. 그죠? H1, 2T인데, 이거를 이제, 그, 어, 음, 여기서 이 방향을 가리키려면요. 이 방향을 가리키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면적 법선 벡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H1T를 이제, 에어리를 보면, 이 방향이, 노멀 벡터가 있고, 여기 노멀 벡터 있죠. 그죠? 이 면적이 이로 있고, 이 서피스 인테리어에 있을 때, 여기에 수직 한 방,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있죠. 그죠?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이 방향이 있는데, 요래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H1T와의 관계를 보면, 요 H1T는 이 방향이죠. 그죠? 이 그림에서. 그러면, 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있는데,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일 때, 어떻게 곱을 하면 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한번. 지금 보면, 어, 제가 H1T 방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동그라미 2를 표현한 거는 2번 매질에서 1번 매질로 간, 방향이죠.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3번은 1번 매질에서 3번 매질, 2번 매질로 간 방향이죠. 얘를 어떻게 하면 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벡터를 곱을 하면 제가 되겠습니까? 몇 번과 몇 번을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 좀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죠, 그죠? 1번에서 2번. 자, 보면, 자, 이 탄젠트 성분을 보면, 자, 2번하고 3번 돼 있으면 2번을 해보면, 2번과 1번을 하면 어떤 방향입니까? 2번과 2번에서 1번 하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3번과 1번 하면 3번과 위로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 2번을 이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번을 이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 이제 원래 벡터에 대해서, 음, 원래 벡터에 대해서요, 요 벡터를 보면, 지금 요 탄젠트 방향은 여기 세타죠. 그죠? 지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H1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세타가 돼 있고, 여기가 H1T가 돼 있는데, 요 크기에 대해서 요, 이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으려면 이 길이가 되죠. 요, 뭐냐면, 탄젠 성분을 이제 보면,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한번. 지금 크게 표현해 볼게요. 한번. 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이걸 이제 답을 먼저 얘기해 보면 H1 벡터하고 마이너스 H2 벡터하고 이제 곱하기 A의 1, 2 하게 되면 K 벡터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먼저 제가 답을 먼저 쓰고 이제 이게 왜 맞는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요. 여기 이제 이게 H1N이고 이게 H1T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H1이고요. H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H2N이고 H2T입니다. 그다음 전류는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었죠, 그죠?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에 세타 1, 여기에 세타 2입니다. 그러면 H1T의 크기는 H1의 사인 세타 1이죠, 그죠? H1의 사인 H2T는 보면 H2입니다. 2의 그 사인 세타 2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봤을 때 분명한 거는 이제 H1T는 H1과 수직인 거, 분명한 건 수직인 것과 어, 그 작용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직인 것과 분명히 곱을 표현할 텐데 이 방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H1에 곱하기 A, 이 답은 1, 2, 노멀 성분은 1, 2, 1, 2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1에서 1에서 2번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이 방향을 A의 N의 1, 2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1에 자, 방향을 표시해 보면 자, 이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이런 방향 하게 되면 1에서 2로 갈 때 노멀 방향은 이 방향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여기 되어 있으면 H1하고 A1 하게 되면 이렇게 얘하고 얘죠, 그죠? 그죠? 얘하고 얘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가는 거 맞죠, 그죠? 밑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밑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요 안으로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을 풀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각이 같으냐? 각이 같죠? 요거하고 요걸 하게 되면 이제 돌리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죠, 그죠? 그 뭐냐면 요 각하고 요게 이제 이 각이 세타1이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은 사인 세타1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걸 해보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가는 노멀 성분의 방향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는 방향을 했을 때 엄지손가락에 들어가는 방향이 맞죠, 그죠?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그림 보니까 H1에다가 이게 밑으로 가는 걸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에 딱 들어가는 방향이 맞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H1T 마이너스 H2T를 K로 표현해서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렇게 1에서 2 매질, 앞에 거 1에서 2번 매질로 할 때 이 유니트 벡터를 표현하고 이 방향은 이렇게 안으로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의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면을 지날 때 전류를 흐름 보고 전류를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방향 엄지손가락으로 딱 해서 이렇게 감아서
감으면 이게 한쪽이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방향이 위로 더해주느냐, 위로 빼주느냐 해서 이 부호 관계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기억하기 더 좋아서, 근데 벡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여기서, 만약 이건 H1과 H2가 이렇게 표현돼서 다행이지, 만약 반대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반대 방향으로 H1을 빼줘야 되는 방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장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 더해주는 방향이구나 하면, 요 위의 방향이 이 커브 때문에 불연 속도로 커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호를 결정하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할 때도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no surface current, 커런트가 없다, 표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H1T나 H2T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1N 노멀 성분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 이걸 가지고 이제 뮤1의 H1N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꾸면 뮤2의 H2 N 이래 되니까 이래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 그 탄젠 성분하고 노멀 성분을 봤을 때 얘를 이제 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입사각과 세타2, 세타1, 뮤1, 뮤2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H의 이 탄젠 성분과 H의 이 노멀 성분, H1 탄 성분의 H1의 노멀 성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요 탄젠 성분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1 탄젠 성분은 여기서부터 H1의 탄젠 성분은 여기서 사인 세타1, 사인 세타1이고, 위에 H2T는 H2에 여기에 세타2니까 얘도 사인 세타2. 그다음 노멀 성분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H U1의 H1의 요겁니다. 노멀 성분은 코사인 세타1. 요거는 U2의 H2의 코사인 세타2. 이래 되니까 커런트 서비스 커런트 없다 했을 때 양면 나누면 U1분의 요거는 탄젠트 세타1이고요. U2분의 탄젠트 세타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세타1하고 탄젠트 세타2는 뮤1 나누기 뮤2로 요거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굴절 법칙이 됩니다. Law of reflection for magnetic field다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예전에 일렉트릭 필드 할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일렉트릭 필드 비슷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필드에 탄젠 성분하고 이 필드에 노멀 성분, 여기에 이 필드에 1번과 2번 있으면 탄젠 성분하고 이 필드에 노멀 성분을 한다 그랬을 때 D의 1과 노멀 성분과 D의 2 노멀 성분 그다음에 E의 1 탄젠 성분하고 E의 2 탄젠 성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했고 요 위에 거는 입실론 1의 E의 1N이었고요. 요거는 입실론 2의 E의 2N이었습니다. 이때 요거 이제 이것도 세타로 표현했을 때 세타 1, 세타 2로 했을 때 탄젠 성분이 여기 사인 세타니까 요거는 이 1의 사인 세타 1이고요. 요거는 이 2의 사인 세타 2였고요. 요거는 노무수 코사인이겠죠. 입실론 1의 이 1의 코사인 세타 1이었고 얘는 입실론 2의 이 2의 코사인 세타 2입니다. 그때 이제 이걸 나누면 입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 입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 해서 이거를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가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가 돼서 그냥 보면 지금 그 전기장 요
자기장에 의한 low refraction, 포 마리 필드는 투자율의 비율에 따라서 이 세타가 탄젠트 값이 정해졌고, 전기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유전율에 따라서 세타1, 세타2가 딱 정의되어서 그게 똑같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 번은 일렉트릭 필드 할 때는 표면에 서피스 차지가 없을 때 한 거고, 요 마그넷 필드는 서피스 커런트가 없을 때 했을 때 로우 오브 리프렉션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넷 필드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냐면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계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만 갖다 달라. 내가 이걸 유전율과 투자율가 있으면 내가 노멀 성분과 산성 성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굴절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도 좀 조금씩 풀어볼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감이 또 옵니까, 여러분? 감이 좀 옵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 보기가 화면이 잘 보기가 그렇고 화면이 되게 그러네. 자,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문제죠. 이걸 보면 1번이 1번 매질에 y-x-2 요 매질에서는 h1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번 영역에서의 투자율은 진공의 5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2번 매질인 경우에 H2와 B2, Y-X-2 0보다 큰 경우에 투자율이 2인 물질에 대해서 H2와 B2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꼬아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보면 Y-X는 2보다 이거 돼 있으니까 이제 Y가 X 플러스 2니까 이런 이 영역을 보면 X, Y일 때 1, 2, 1, 1 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Y는 X 플러스 2인데 요 밑입니다. 요 밑인데 이게 1번 매질입니다. 이게 1번 매질. 1번 뮤1은 여기서 5 뮤0고요. 요 바깥은 뮤2는 요 밑에서는 2 뮤0입니다. 요 영역을 두고 이 바운더를 두고 요 위와 아래를 보라는 거 있죠. 그때 H1이 요 1번 영역에서 H1이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Y 플러스 4AG 암페어 퍼 메타인데 여기에 요 위에서 H2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H2가 거의 B2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뭐 딱 안 하더라도 해보면 요거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해보면 여기에 나란한 방향이 H2T가 될 거고요. 요 밑에 게 이 방향이 H1T가 될 거고요. 이 방향이 H1N이 될 거고요. 이 방향이 H2N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H1N과 H2T를 여기서 또 구해야겠죠. 그죠? 그죠? 탄저 성분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여기서 H1T하고 H2N을 구하려 그러면 여기서 보면 H1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수직인 유니트 벡터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유니트 벡터가 필요한 겁니다. 수직인 유니트 벡터는 요 y는 x 플러스 2 수직인 거는 여러분 이걸 보면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인데요. 이게 이제 fx가 fx, y가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
이거는 뭡니까? 어떤 함수 fxy가 있을 때 여기 수식인 벡터가 뭡니까? 여러분? 면의 수식인 거. 예전에 그 벡터 아이덴티티 할 때 계산했던 거거든요. 그 y-x-2는 0이다. 라는 게 평면이잖아요. 그죠? 그 3차원 평면입니다. 그럼 거기에 면의 수직인 거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저거를 가지고 우리 구하는 방식이 이 면의 수직인 구할 때 뭘 썼냐면 여기에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됐었죠. 그죠? 벡터 그레이디언트 취하면 되니까 여기에 얘가 0인 평면이 있을 때 여기 수직인 거는 그레이디언트 F가 이제 수직인 거였다. 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 0 이래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 0이 이 방향이 이 방향하고 이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유니트 벡터니까 A, N 뭐가 있냐면 이걸 크기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0 이것도 있고 또 A에 음, N, 또 다른 N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 두 개가 있겠죠? 유니트 벡터는. 요게 이제 그레이디언트 F니까 하나는 이 방향, 하나는 이 방향일 텐데 유니트 벡터는 이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이 방향이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AN은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2에서 1로 가는 방향이고 얘는 1에서 2로 가는 방향입니다. 즉, 이 방향으로 이제 각각 유니트 벡터가 구해진 겁니다. 여기 이제 유니트 벡터가 구해졌으니까 이 방향이 이제 유니트 벡터가 여기 이제 A에 요거죠. A에 N에 2에서 1 방향의 유니트 벡터고 여기가 A에 N에 1에서 2의 유니트 벡터입니다. 여기 각각 요거거든요. 루트 2분의 1 아니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0 여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H가 주어져 있을 때 탄젠자 성분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노멀 성분은 뭐가 됩니까? 노멀 성분은 이 노멀 성분에다가 이걸 내적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H2도 내적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방향의 노멀 성분하고 탄젠 성분이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H1에 대해 수식을 취하면 H1에 대해서 곱하기 AN21을 하게 되면 얘는 수식인 방향이 됩니다. 그 탄젠 성분은 이걸로 구하고 그다음에 노멀 성분은 이걸 내적으로 취하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되면 될 것인지 좀 복잡한데요. 복잡한데 방향 풀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가정에서 풀면 됩니다. 일단은 좀 제가 이 푸는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다시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조금 어렵죠, 그죠? 네, 좀 어려운 예를 든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탄절 성분하고 노멀 성분을 나눠가지고 연속이다. 라는 걸로 계산한 경우를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예전 아까 그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회로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봅시다, 한번. 여러분, 전자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회로 부품 중에 뭐였죠, 여러분? 전기장을 보관하는 것은 뭐였죠, 여러분? 전기장을 보관하는 전자부품 뭐였죠, 여러분? 전기장을 보관하고 있는 거. 뭐였죠? 컴pres서, 그죠?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여러분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편하게 얘기해 드려도 괜찮으니까. 이 컴pres서가 이렇게 전기를 딱 해놓고, 여기 전기장을 딱 저장하는 겁니다. 자기장을 구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인덕터죠, 그죠? 예, 자기장은 인덕터로
기본 이제 코일입니다. 코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 인덕터와 이제 어, 인덕터를 정의하는 인덕턴스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을 감아주면 이렇게 하고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각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돌 때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감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을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게 비필드거든요. 비필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생겨 보면 여기에 보통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을 쓰거든요. N턴이다. 감는 횟수가 N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회로에서 생각했을 때 V를 걸어주고 전류 흘러갈 때 코일을 감아줬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자기장을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 이제 플럭스라는 거는 이 한 턴에 대해서 그래서 이 플럭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장에 대해서 ds 면적을 지나가는 그때는 요 클로즈 서피스는 아니고 한 면에 대해서 그게 플럭스, 많은 플럭스입니다. 많은 플럭스인데 여기에 n번 감았잖아요, 그죠? n번 감았으니까 이 회로에서 n번 감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플럭스가 n개를 지나가기 때문에 토탈 플럭스는 요 한 개에 대해서 요 한 개 면에 대해서 n개만큼 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단면이 그리는 플럭스는 요거지만 이 회로에서 이 플럭스로 인해서 얘가 지나가는 모든 플럭스의 합은 이 하나에 대해서 n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플럭스인데 토탈 플럭스처럼 플럭스 링키지다 라고 표현하고요. 회로에서 하나를 감은 거, 뭐 10번 감은 거, 100번 감은 거, 또 하나를 지나가는 플럭스에다가 감은 횟수를 쭉 다 더한 게 이제 이 회로에서 중요한 텀이고 이게 우리가 람다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플럭스 링키지 람다다 라고 표현하고요. 요거를 이제 이 람다라는 것이 이제 어, 플럭스가 실제 전류가 커지면 얘가 커지겠죠. 왜 커지냐면 이 자기장도 커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커지는 분명한 거는 이 람다는 I에 비례할 겁니다. 분명한 건, 그죠? 분명 비례하고 이 람다가 I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가 뭐냐? 그랬을 때 이 비례 상수가 인덕턴스입니다. 이게 인덕턴스입니다. 자, 인덕턴스가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셀프 인덕턴스로 표현할게요, 지금. 인덕 표현할 때 그래서 이 인덕턴스는 요거를 이제 N 플러스로 돼서 L은 I분의 N 플러스로 표현되거든요. 자, 인덕턴스라는 게, 막 인덕턴스란 말 자체가 유도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도되는 겁니다. 유도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자, 유도되는 건데요. 음, 전류가 I가 흘러서 여기에 하나가 자기장 생겼잖아요. 그죠? 플럭 생겼잖아요. 근데 많이 가면 많이 가면수록 이 회로에서는 영향을 받는 게 많아지죠. 그죠? 많아지는데 걔가 전류에 대해서 이 플럭스 링키지는 비례합니다.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셀프 인덕턴스고 여러분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 한번 한다 그랬을 때 L에 대해서 DIDT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유도되는 역기전력입니다. 이 회로에서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전류가 최다 변하면 이 내부에 역기전력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역기전력이 생기는데, 이 셀프 인덕션이 생기는데, 이게 볼트거든요. 그때 시간에 대한 전류 변화에 대해서 생기는 기전력이 이렇게 마이너스 L의 DIDT. 배웠었죠, 그죠? 아마 배웠다. 지금 배우면 되죠. 이게 전류가 변화가 많으면 저는 많이 생기니까. 그럼 파워가 회로에서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런 파워가
파워가 와트로 표현됐을 때 전류와 전압의 곱이죠. 예? 곱이니까 어떻게 보면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전류의 변화가 이, 이 포텐셜의 변화다 하는 것이 그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한번 넣어보면요 이렇게 기전력을 이제 I에 입실론을 해보면 E를 해보면 이것은 I의 마이너스 L의 DI의 DT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이너스의 D의 DT의 2분의 LI 제곱이다.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인덕턴스가 앞에서 보니까 시간에 대한 전류 변화가 내부 기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이제 전류하고 전압이고 이 기전력을 I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I 곱하기 dIdt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를 넣어주면 이 시간에 대해서 2분의 Li 제곱으로 표현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L이 주어져 있고 그런 전류 I가 돼 있을 때 여기 에너지는 2분의 Li 제곱이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에너지가 된다라는 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워 L이라는 것에 대한 이 정의를 플럭스 링키지가 이렇게 하나의 플럭스가 자기장에 대해서 그 서킷이 지나가는 면적을 했을 때 걔를 N개 쭉 감아 상태에서 걔가 전류 I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가 이제 인덕턴스였는데 여기 회로에서 쓰는 자기장과 전류에 관한 성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셀프 인덕턴스고요. 그리고 회로가 두 개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보면 한 개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포텐셜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전류를 I1으로 흘려줍니다. 이렇게 흘려주고 여기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또 그려보면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자기장이 감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 자기장이 옆으로 셉니다. 세워서 어떻게 되냐면 옆에 회로가 있는데요. 옆에 또 회로가 있는데 옆에 이런 회로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도 이제 전류 흐르긴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I2가 흐르고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자 여기에 자기장이 1번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면 이런 자기 생기는데 이게 쭉 생겨서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이리 옵니다. 이것도 한 바퀴 돌아서 이리 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서 이제 여기에 전류 흘러서 요래 흘러서 생긴 자기장이 자기 자신의 플럭스를 연결해 주는 거를 스스로 연결했는데 여기서는 여기 새어나온 자기장이 옆으로 영향을 줬죠, 그죠? 옆으로 영향해서 여기에서 영향을 주고 또 I2가 흐르면 I2가 전류 흐르면 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가만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방향입니다. 나오는 방향. 이거 나오면 이 옆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향을 주게 돼서 결국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정의할 수 있냐면 이제 플럭스인데 1번 회로에 의해서 2번 회로에 대해 2번 때문에 1번에 생긴 플럭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럭스인데요. 플럭스인데 passing through 1번 회로에 생긴 플럭스입니다. 1번 회로하고 2번 회로에 생긴 1번 회로에 생긴 플럭스인데 뭐에 생기느냐? due to current 2. 이게 뭐냐면 current 2에 의해서 옆으로 가서 여기에 current 1, circuit 1에 생긴 플럭스를 1, 2라고 그러고 그럼 반대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1
그러니까 S1이 이제 이 서킷 1이니까 S1에 해당되고, 이제 이 current 2에 생긴 자기장과 B2에 의해서 면적은 BS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2번 서킷에 의해서 2번 서킷이니까 자기장 2번이고요. 1번 서킷이니까 1번 에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2번, 1번 그러면 이제 똑같이 쓰면 the flux passing through circuit 2입니다. due to current 1입니다. 이게 뭐냐면 플럭스인데 2번에 생긴 플럭스인데 1번 서킷에 의해 생긴 플럭스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되겠죠? 뭐냐면 S2입니다. 서킷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생긴 자기장이니까 D1에 DS 이것이 그 사이에 이 일이 될 겁니다. 뒤에 인덱스를 이제 소스라 생각하고요. 1번을 필드 포인트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이 인덱스를 앞에가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앞에 그 사이 이 1이라 그랬을 때 이거는 뒤에 1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긴 2번의 플럭스 합이다. 마그네틱 플럭스 합이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요 인덕턴스 할 때 요 인덕턴스는 전류분의 이 플럭스 링키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래 됩니다. 어떤 인덕턴스를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정의하는데요. 2번에 의해서 1번에 생긴다. 라는 걸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 봅시다. 뮤추얼 인덕턴스인데, 자, 2번에 의해 생긴 1번의 인덕턴스다. 그러면 2번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1번에 플럭스 링키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양이니까 2번에 의한 전류니까 아까 셀프 인덕턴스 할 때 뭘로 했었냐면 전류분의 플럭스 링키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번 서킷에 생긴 1번 서킷이니까 1번 쪽에 플럭스 링키지는 어, 그 사이에 2번 서킷에서 1번 생긴 거에다가 1번의 서킷의 감은 횟수 N1이 이제 토탈 1번 서킷의 토탈 플럭스인 거고요. 그 다음 2번 서킷은 이제 회로를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니까 in I2가 되겠습니다. I2.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의를 잘 봅시다. 그러니까 M의 그러면 2,1은 1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긴 I1, 그다음 2번 서킷 위치에서의 플럭스에다가 2번 서킷 N2를 감은 게 바로 M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뮤추얼 인덕턴스 정의하고요. 인덕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플럭스 링키지를 그 전류 나눠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L1은 이제 I1에 의해서 N1의 그 사이에 1번에 의해서 1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L2는 I2를 이제 전류에 대해서 2번 서킷의 감은 횟수에다가 2번에 의한 2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럭스라 그랬을 때 이제 플럭스에 이제 1번 서킷 생긴 플럭스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 1번에 의해서 자기에 생긴 플럭스에다가 다른 것 2번에 의해서 자기한테 생긴 플럭스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서킷 생긴 거는 이제 2번에 의해서 자기 자신하고 1번에 의해서 2번에 생긴 플럭스의 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플럭스를 했는 거는 이제 보면 제가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죠? 2분의 Li 제곱. 2분의 Li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인덕턴스에다가
전류의 제곱의 2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앞에서 제가 파워라는 관점에서 제가 살짝 보여줬는데, 요거를 보면 자기장, 이 인덕터에 그 있는 자기장 에너지는 뭐냐면 그 사이에 WM, 전체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자기장은 방금처럼 2분의 1의 L1의 I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L2의 I2의 제곱, 여기에다가 이제 이 상호 유도계수, 뮤추얼 인덕턴스 1, 에다가 I1과 I2에 비례할 거다. 차원은 같죠, 그죠? 전류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 뮤추얼 인덕턴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플러스는, 플러스인 경우는 필드를 애드하는 경우, 두 개의 필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만든 자기장과 여기서 만든 자기장이 서로 같은 방향에 더해지는 방향일 때는, 에너지가 세지는 방향으로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서로에 의해서 필드가, 마이너스는 빼지는 경우, subtract, 빼지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해서 이 상호 유도 계수에다가 각각 흐르는 전류를 곱을 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유도한 거는, 제가 정의한 것은 코일이 있을 때, 인덕터가 있을 때 그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셀프 인덕턴스 하고, 그 다음에 셀프 인덕턴스 제곱인데 회로가 두 개다. 그러면 자기장을 이제 더해주는 방향으로 가느냐, 빼주는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뮤추얼 인덕턴스를 비교한다 했을 때, 이 경우 코일이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을 때 여기서 만들어낸 자기장과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이 반대편에 전해질 때 더해지는 방향이냐, 빼지는 방향에 따라서 이 전체 에너지가 이제 이 자체 에너지와 그리고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가 두 개가 더해지는 방향으로 간다, 뭐 빼지는 방향으로 간다 해서 이 마그필드 에너지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어, 인덕턴스는 이제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의한 것과 그다음에 외부에 의한 것으로 이제 나가서 이거는 이제 플럭스가 익스터널 외부에 의한 거하고 얘는 내부에 의한 건데 이거는 문제 좀 풀어보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기장 에너지가 2분의 1의 Li 제곱이잖아요. 그죠? Li 제곱인데 요게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WM이 이제 얘가 2분의 UH 제곱에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류의 제곱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덕턴스 값하고 뮤추얼 인덕턴스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를 좀 복잡한데요. 요거를 이제 문제랑 풀어보면서 솔레노이드나 그런 코일이 어떻게 L과 그다음에 뮤추얼 인덕턴스 왜 주어지는지 요게 한번 풀어보고 그 감을 좀 잡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시 지금 8분인데요. 11시 20분까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